고인물의 세차 스킬 세차하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컴파운드를 쓰든 왁스를 쓰든 뭐 어떤 작업을 하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철분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서 모르고 있다가 파고들어서 광택을 맡기거나 심한 경우 차체에 녹이 슬어서 도색까지 하게 되는 표면에 쇳가루 철분이죠. 상처 없이 안전하게 또 쉽게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차를 처음 할 때는 비싸다는 왁스도 써보고 세차장 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세차해도 금방 더러워지고 전체적으로 광빨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면에 요 쇳가루 철분이었던 거예요. 업체에 맡겨서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세차비에서 추가로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막상 이 철분 제거제 케미컬 뿌려보면 나중에 보라색으로 반응하는 게 전부 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체를 하면서 이 고객들 차량을 보면 공기 중에도 있고 뭐 밀폐된 주차 공간이나 옆차에 뭐 브레이크 분진 쇳가루가 날아와서 차체에 묻어있는 철분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단 지역이나 기차가 다니는 역 근처 뭐 쇳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보면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녹이 핀 것처럼 쇳가루가 묻어있는데 이런 쇳가루 요즘 같은 또 불경기에 방치하셨다가 시간 쓰고 돈 쓰는 일 없도록 세차할 때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세차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철분 제거제 뿌려서 한 5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고 불려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세차를 할 겁니다. 이렇게 미트질까지 해서 큰 입자의 이물질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철분 제거를 해줄 겁니다. 일반적인 세차를 하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닦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철분 제거제를 한 번 더 불려줍니다. 저는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번씩 뭐 다른 지역 가서 샘플 세차장 가보면 철분 제거제 요것만 뿌린 다음에 물로 헹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 철분 제거제 액 자체가 철분을 녹이고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철분 제거제는 이 표면에 쌓인 철분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케미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목욕탕 가서 탕에서 몸을 불리고 때를 안 미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철분 제거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일반 세차를 하고 그 뒤에 철분 제거제를 한 번 더 뿌려도 보시는 것처럼 철분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철분 제거제만으로는 이거 안 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한 번 더 뿌려서 한 5분에서 상태에 따라서 10분까지 좀 불려주시고 요 사이에 클레이 미트라는 또 미트 작업을 하나 한 번 더 할 건데 요게 본격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때를 벗겨주고 차로 치면 철분을 제거하는 본격적인 과정입니다. 요 작업 하실 때 중요한 게 폼 샴푸를 같이 써서 윤활 작용을 해줄 건데 셀프 세차장에서 폼 샴푸를 쓰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준비한 게 요 클레이 미트랑 중성 샴푸죠. 베이비워시랑 물에다가 한 두세 방울 정도 타주시고 요게 폼 샴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요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한 판 기준으로 하면 펜다 봄내시면 봄내 한 판 기준으로 넉넉하게 좀 뿌려주시고 클레이 미트 요 고무면에도 넉넉하게 이렇게 좀 뿌려주십니다. 뿌려준 뒤에 가볍게 힘 주시면 안 돼요. 가볍게 살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때를 잘 불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도 철분이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 또 다음 본넷 같은 경우에는 면이 크기 때문에 반만 넉넉하게 뿌려서 여기도 뿌리고 힘을 주지 마시고 무게만으로 지나간다 생각하셔도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이게 힘을 줘서 세게 문지르시면 고무 자국이 남거나 기스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트 무게만으로 몇 개 지나가 주시면 되는데 어떤 세차도 기스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기스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세차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반드시 이 힘 빼고 지나가 주시고 샴푸물 같은 거 만들어서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지나가 주시면 이 클레이 미트 자국이나 기스 걱정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하고 뭐 밑에 차량 하단부에 하고 상단부에 하고 왔다 갔다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고압수로 헹궈 주시면 제일 좋은데 쓰면서 중간중간에 이물질이 바뀌겠죠. 철분이 바뀌고 박힌 거를 씻어줍니다. 다시 샴푸를 뿌려서 한 두 판 정도 하고 헹궈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철분 제거하는 거 보면 클레이 바라고 해서 타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그거는 진짜 깊게 박힌 철분뿐만 아니고 뭐 타르 각종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서 기스가 그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광택하기 전에 연처리 세차 때 쓰는 용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철분 제거하는 세차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철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장갑 끼시고 손으로 만져보시면 아무 느낌이 안 나실 거예요. 맨들맨들하게 아무 느낌이 안 나실 거고 장갑이 없으시면 비닐을 끼고 하셔도 되고 여기는 철분 제거가 안 된 표면인데 지금 소리부터 다르죠. 철분 제거가 왼쪽 철분 제거제만 뿌려놓고 일반 세차를 했지만 철분 제거 클레이 미트 작업을 안 한 쪽 요렇게 되면 제거가 잘 된 겁니다. 자, 요까지 되셨으면 아무리 저희가 베이비워시를 썼지만 중성 샴푸이기 때문에 고압수로 꼼꼼히 헹궈 주셔야 됩니다. 요까지가 철분 제거 방법이고요. 세차할 때마다 해야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쇳가루에 노출이 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한 번 1년에 3번 정도만 표면을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 난다. 요때 해주시면 왁스 효과가 좋아서 광발도 올라가고 세차 후에 깨끗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세차 방법이니까요.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엔진룸 전용 세정제 뭐 WD
뭐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스팀기를 사셔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오일 찌꺼기나 이 찌든 오염 같은 거는 날아갑니다. 고압수 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요새 나오는 차량들이나 뭐 조금 옛날에 나온 차량들도 이 실링 처리라고 고무 방수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지 않는 이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면서 또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엔진에 열동하고 비가 오면 습기도 꽉 차고 이물질이나 오일 찌꺼기 같은 게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청소 안 하면 커넥터, 각종 부품의 부식이나 센서 불량으로 인해서 뜨는 각종 경고등, 연비 저하까지 이 수많은 트러블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셀프로 하려니까 중요 부품이 많아서 엄두가 잘 나지 않는 엔진룸 세차.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엔진룸 세차하는 순서와 주의사항,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에 찌든 오염이랑 찌든 뭐 오일 찌꺼기 같은 걸 청소해 줄 거기 때문에 비싼 거 필요 없고 다이소에서 파는 그 다목적 세정제 APC 요거 물에 5대5로 섞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브러쉬 뭐 조금 뭐가 좀 낭창낭창한 거, 힘이 좀 있는 거,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에어건으로 1차적으로 큰 입자의 이물질을 먼저 날려줍니다. 그리고 물에 5대5 희석한 다목적 세정제 APC 브러쉬에도 좀 뿌려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분사를 해줍니다. 골고루 구석구석 좀 분사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분사하지 마시고 조금씩 부위별로 클리닝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런 데도 좀 많이 찌들어 있죠. 이런 구석구석에도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커넥터 이런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에 먼지가 쌓이면서 이 접촉 불량이나 센서 불량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CPU가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가볍게 먼지 한 번씩 제거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고압수를 쏴줄 건데 엔진룸이 더러워서 청소하는 시간, 브러쉬질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이미 이제 오염이나 찌든 때 같은 것은 분리가 됐으니까 한번 뿌려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말랐죠? 분리된 오염들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압수를 쏴봐야 물로 헹궈봐야 잘 안 씻기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 더 쏴주세요. APG를 한번 전체적으로 복구해준다 생각하시고 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압수 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대놓고 쏘지 마시고 분리된 이물질을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흙 뿌리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 이 충격적이게도 세차장 가보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엔진룸 본넷 닫으시는 분도 계세요. 엔진룸 세차는 이 고압수도 썼지만 아까 그 다목적 세정제 APC라는 케미컬도 썼기 때문에 습기를 말려주는 게 이 엔진룸 세차의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대로 안 말려주면 이 부품들이 부식될 수도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이 에어건으로 물기를 좀 구석구석 말려줍니다. 이렇게 1차로 물기를 날려주고 나서 타월 새로 사지 마시고 타월도 이제 집에서 쓰다가 흘레가 되고 이 버리기 직전에 그런 타월 가지고 오셔서 남은 물기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까맣게 나오죠? 자, 물기를 또 이렇게 다 제거해준 다음에 요거는 상당히 꿀팁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엔진룸 세차를 조금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기 제거해준 요 타월 있죠? 여기다가 이 타이어 광택제나 타이어 광택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플라스틱 변색 복원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도 요 F길땡을 썼지만 엔진룸에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마시고 타월에 아까 그 물기 닦은 타월에다가 분사하셔서 한 번 더 지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 진해지죠? 보시면 진해지죠? 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왁스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이물질이 잘 안 달라붙게 되고 다음 세차도 또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석구석에는 엔진룸 세척한 브러쉬를 한번 씻고 나서 여기다가도 뿌려줍니다. 뿌리셔서 이런 구석구석에도 발라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뭔가 코팅되는 느낌이 나죠? 너무 많이 발랐으면 한번 닦아주시고 이런 고무에도 한번 쓱 뿌려서 닦아주고 야무지게 좀 구석구석 닦아주고 타올이 안 들어가는 데는 브러쉬에다가 뿌려서 좀 발라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3개월에 한 번씩만 청소를 해주셔도 충분히 엔진룸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플라스틱과 고무 몰딩에 발생한 이 백화 현상을 쉽게 복원하는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전문용품 없이 대부분 집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짧은 시간에 주차장이든 뭐든 아무 데서나 효과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차량 관리에 상당히 어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차하고 나서 차를 이래 딱 봅니다. 하얀 것들이 딱 보여요. 무엇이 안 지워집니다. 그냥 쪼매타다가 교환하려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열풍기나 막 드라이기가 좀 많이 찢어지는 거 있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만 닿으면 흔히 구할 수 있는 가정용품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혹은 신차 느낌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마트나 다이소 같은 곳 가시면 볼 수 있는 요 매직블럭하고 모기 잡을 때 쓰는 요거 에버킬땡하고 물하고 라면 타월입니다. 끝입니다. 중국산 뭐 기스 제거 보건제 뭐 기타 등등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방법이 훨씬 싸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에 매직블럭 뿌려서 살짝 적셔주신 다음에 문질러 주면 됩니다. 이때는 힘을 살짝 빼고 지금 여기는 백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났죠. 때깔 차이가 살짝 묻혀주시면 됩니다. 문질러서 닦는다는 느낌으로 좀 닦아주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떼나온 거 보이시죠? 새 거였습니다. 매직 스펀지 요거는 사포로 치면 2000반 정도의 미세한 연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 빼고 부드럽게 살살 문지르셔도 제가 방금 했듯이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산화층 이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른 타올로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타올에다 떼나온 거 보이시죠? 차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작업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다른 곳은 괜찮은데 요 하단부 플라스틱에는 간혹 가다가 무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요 부위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매직 블럭이 미세하지만 연마 효과가 있어서 자칫 무늬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뭐 작은 부위에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세요. 매직 블럭으로 이렇게 때를 제거하신 뒤에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제일 처음 시공했던 부위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위에 이제 물기가 다 말랐다면 그 다음에 요 비장의 요 F길땡 타올에 이렇게 묻혀서 매직 스펀지를 처음 문질렀던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발라준다 생각하고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원래 색감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F길땡 요거 요물입니다. 요게 제가 써보니까 무슨 성분인지 몰라도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세차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주차장이나 뭐 어디 아무 데서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때 관리 안 해서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 부품이 아주 못쓰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고체 왁스는 이런 전원 패드, 전용 도포 패드를 사용해서 조금 발라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요 분칠하듯이 좀 찍어줍니다. 이 뭔 개... 광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도장면 보호를 위한 자동차 왁스. 근데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고체 왁스의 장점은 또 뭔지, 물 왁스의 장점은 또 어떻게 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뭐가 좋은지 또 비교도 해볼 거고요. 잘못 바르면 얼룩이나 잔사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물때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바르는 노하우까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물 왁스입니다. 물 왁스랑 깨끗한 타월 준비해 주시고 왁스 쓰실 때는 항상 먼저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밑에가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좀 합쳐지도록 흔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왁스를 많이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물왁스 쓰실 때 얼룩이나 잔사가 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왁스 많이 뿌리시는 거 그리고 왁스 뿌리신 다음에 또 오래 놔두시는 겁니다. 이게 많이 뿌리면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본네트 반판 기준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타월에 2번 정도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넓게 펴 발라줍니다. 펴 바르신 다음에 뒷면에 깨끗한 면으로 한 번 더. 많이 뿌리시면 오히려 이 마른 면으로 걷어내는 작업, 수고스러움이 더하기 때문에 딱 본네트 반판 기준, 한 판넬 기준에 2번 정도 타월에 뿌리셔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왁스는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서 마른 걸로 닦아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왁스가 말라버려서 마른 걸로 닦기도 쉽지 않고 얼룩이 생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왁스는 광 때문에 바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바르고 나면 이 미끌미끌거리는 이 촉감, 슬립감이라고 하죠. 이런 슬립감들이 사람 옷이나 나뭇가지 같은 거에 쓸리는 기스를 어느 정도 또 예방하고요. 벌레 사체나 석회물, 빗물이 만드는 워터스팟을 깊이 파고들지 않게 예방해주는 게 왁스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좀 어려워하시는 고체 왁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찍어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하든 일자로 이렇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동그랗게 해야 넓게 잘 펴 발라지기 때문에 많이 동그랗게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물왁스랑 마찬가지로 양을 많이 쓰시면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이 정도 차체가 보이는 도장 표면이 보이는 정도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물왁스는 바로 닦아줬지만 요거는 조금 차체가 왁스를 먹는 시간을 좀 기다려줍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느냐 제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3분 정도. 그럼 3분 기다릴 동안 본네트 기준에 역시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에 먼저 바르셨다면 왼쪽으로 가셔서 똑같이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흐트린 데 없이 균일하게 아까 처음에 여기 먼저 발랐죠? 일로 오셔서 마른 타올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처음 바른 데부터 먼저 닦아주시면 되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앞도어 바르고 뒷도어 바르고 이 고체든 물왁스든 얼룩이 남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발랐거나
제대로 버핑을 안 해줘서 생기는 경우인데, 세차장 가보면 이게 좀 충격적이게도 문질러서 이렇게 빡빡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룩 지운다고 빡빡 닦았는데 그 빡빡 닦은 부위에 뿌옇게 기스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잘 모르는 얼룩이나 잔사 없이 쉽게 왁스 닦는 법 공개하겠습니다. 타월 하나로 계속해서 왁스를 닦다 보면 이 타월에 왁스가 많이 머금어서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또 왁스기가 올라와서 그게 굳으면서 얼룩이나 잔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타월에 분무기에 물 담으셔서 좀 뿌려줍니다. 닦아주시고 다시 반대편 마른 걸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이 왁스에 얼룩이나 잔사 없이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잔사 없이 고르게 왁스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에는 겁나서 못하는 테스트, 고체 왁스, 물왁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바른 면에 이 염산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염산입니다. 자, 이거를 물에 좀 희석해서 묽은 염산 상태로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염산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뿌려도 이 왁스를 안 바른 쪽은 그대로 고여서 이 염산이 파고들겠죠. 그러면 부식이 되고 얼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왁스를 바른 쪽은 많이 뿌리게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흘러내리면서 빗물에 의한 얼룩, 석회물에 의한 얼룩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왁스 바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왁스보다는 느리지만 흘러내려 버리죠. 그리고 이 나뭇가지처럼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기스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 똑같이 긁었는데 여기가 기스가 더 깊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에 긁히거나 뭐 물체에 의해서 긁혔을 때도 기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왁스든 유리막 코팅이든 이 광빨보다는 표면의 얼룩 예방과 생활기스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럼 왁스랑 유리막 코팅이랑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왁스랑 유리막 코팅이랑 차이는 단발성이냐 지속성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것이냐, 어떤 내구성의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번씩 아직도 유리막 코팅하면 기스 안 난다, 뭐 얼룩 안 생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는 업체도 많이 계시는데 보고 있으면 좀 한숨만 납니다. 이게 무슨 어떤 갑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보호 역할을 해주니까 도색할 거 광택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따라 해보시면서 좀 주기적으로 왁스 발라서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차량 관리하면서 대부분이 겪는 문제들,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신차 유리막 코팅 시공 가격이 40에서 50, 좋은 제품들은 1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링 샵, 전문적인 샵에 맡기지 않아도 일반 분들도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전문 샵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용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왁스랑 코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얇은 막이 차체에 경화되면서 광발을 올려준과 동시에 각종 오염으로부터 차체, 도장면 자체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코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리막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화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코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신다면 전문샵에서 시공받은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자, 먼저 철분 제거제를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철분 제거제를 뿌리는 이유는 PDI 센터라는 곳에서 신차가 대기하면서 대기 중에 각종 철분이나 이물질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이물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주는 이 세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철분 제거제 뿌리시고 이제 프리워시 하는 순서인데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생각하시고 고압수 뿌려주시면 됩니다. 폼 샴푸는 아끼지 말고 그냥 넉넉하게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미트질 하실 때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주시고, 가벼운 오염만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줘서 이렇게 힘줘서 문지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힘줘서 문지르면 기스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트질 해주신 다음에는 고무 재질로 된 클레이 미트를 사용할 건데,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폼 샴푸를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뿌려주신 다음에 클레이 미트로 아까 불려둔 철분을 제거해줍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무조건 힘 거의 없이 클레이 미트 타월 무게만으로 지나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스를 많이 낼 수도 있으니까 막방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셔도 충분히 제거되시거든요. 지금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거칠거칠하게 철분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헹궈 주실 때는 위에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고압수로 전체적으로 한번 헹궈 주시고 나서, 대부분 잘 모르시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드라잉, 물기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왁스를 바를 게 아니고 유리막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폼 샴푸에서 나온 윤활제나 기존의 딜러표 유리막 코팅을 벗기기 위해서 탈지 세차를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탈지 세차는 에탄올을 5대5로 분무기에 희석해 주시고 드라잉 타월 한 두세 장 준비해 주셔서
차체에 직접 뿌리지 마시고 타월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주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따로 탈지제를 사용하지 않고 차체에도 이 에탄올 탈지제를 직접 뿌리지 않은 이유는 유분, 기름기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탈지제를 잘못 사용하시면 탈지하는 과정 자체에서 차체에 기스들이 또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방법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팅이라는 거는 탄소랑 닿아서 표면에 코팅제가 경화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틈새에서 물기가 나와서 코팅제랑 만나서 그대로 경화가 된다면 물이 나온 모양 그대로 얼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물기를 좀 야무지게 좀 빼주시고요. Okay, let's go.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막 코팅을 해줄 겁니다. 유리막 코팅 뭐 준비물 다른 거 없습니다. 도포패드하고 유리막 코팅제하고 퍼핑 타월 2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왁스 바를 때처럼 전체적으로 바르거나 뭐 2등분해서 바르는 게 아니고 한 판 기준으로 바르고 퍼핑해 주시는 겁니다. 본네트 기준으로는 반판, 이 엠블럼 기준으로 나눠서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코팅제 묻히신 다음에 발라줍니다. 발라줄 때는 이렇게 겹쳐서 발라주시고 차체가 코팅제를 먹는 시간을 좀 가져줍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이때 퍼핑 타올로 약을 한번 퍼뜨려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퍼핑 타올로 퍼뜨린 약을 얼룩을 닦아준다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코팅제를 바르고 나서 오래 놔둔다고 해서 두껍게 코팅막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하얗게 좀 올라온다 싶으시면 퍼핑 타올 2장 준비하셔서 방금처럼 한번 닦아주시고 나머지 하나로 단사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닦으실 때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 코팅제를 바르신 다음에 너무 오래 두시면 코팅제 자체가 굳고 이 굳게 되면 세차로 안 지워집니다. 세차로 안 지워지게 되면 광택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용 제품 코팅제는 세라믹 계열 코팅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바르시고 한 판 기준에 지금 약간 뿌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한 판 기준에 최대 3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분 안에 아까 방법대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노하우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코팅제를 좀 두껍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초에 이 유리막 코팅제를 처음 시공하시고 나서 최소 5시간 이상 자연 건조를 시켜주고 난 뒤에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바르면 처음보다 상당히 좀 두껍게 오래가는 코팅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끝나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시중에 파는 유리막 코팅제든 전문가용 유리막 코팅제든 유리막 코팅제가 완전히 이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완전히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뭐 비는 맞으셔도 되지만 뭐 먼지 털이개나 세차 같은 거는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고압수만 싸도 그냥 막 이물질 자동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세차가 쉬워지고 다음 세차 때 왁스를 좀 더 발라주시면 거의 뭐 거울 같은 광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앞으로도 이 광택집 사장이 알려주는 차량 관리 노하우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면 쉽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차로 안 지워지는 표면의 물때, 이 전체적인 광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틈새 스케일, 또 뭐 틈새 묵은 때 찌든 때 이런 것들 한 번에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아래 댓글에 링크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득광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